안녕하세요. 해외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는 감동짱입니다. 중국 뉴스사 기자 원치 않은 한국 방문 업무를 지시받고는 가깝지만 대국을 상대할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는 기자. 한국 땅을 밟고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일정 하루하루를 어찌 보내게 될지 그의 여정 사연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 사는 리웨이라고 합니다. 저는 뉴스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어느 날 베이징의 밝은 아침, 제가 일하는 글로벌 포커스 뉴스사 사무실 앉아 있었는데 편집장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편집장님께 다가가면서 심장이 빨리 뛰었고 오늘 어떤 새로운 업무를 주실지 궁금했어요. 리웨이 중요한 업무가 있거든요. 한국에 관한 특별 리포트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편집장님께서 따뜻하면서도 진지한 어조로 말씀하셨었어요. 그 말씀에 잠시 멈칫했어요.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지만 대부분 중국과 비교하면 작은 나라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한국?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임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이야기를 배우고 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편집장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서울에 가셔서 그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시고 기술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세요. 많은 나라에서 왜 한국을 존경하는지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설렘과 의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항상 중국의 오랜 역사와 강한 업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었고 중국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편집장님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상상에 잠겼어요. 서울의 반짝이는 도시 불빛, 분주한 거리, 항상 정시에 도착하는 현대식 지하철 열차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어요. 깔끔한 공원과 환한 미소를 짓는 사람들도 떠올렸고 내가 지금껏 보지 못한 특별한 한국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제 의심은 호기심과 섞이며 앞으로 펼쳐질 여행에 대한 이상한 설렘을 느끼게 했어요. 그날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들을 신중하게 골라 담고 카메라, 노트북, 작은 녹음기를 챙겼어요. 여행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가득했어요. 뭘 보게 될까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한국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저는 마치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예기치 않은 발견들로 가득 찬 장이 열릴 것 같았어요. 사무실을 떠나면서 저는 조금 긴장도 되었어요. 베이징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집과 한국의 모든 차이를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중국이 풍부한 문화, 역사, 업적으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인구가 적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곳으로 보내진다는 생각에 조금 방어적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켰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모험에 한 발짝씩 다가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구름 위를 날아 먼 나라로 사람들을 태우는 비행기를 상상했어요. 곧 저는 그 비행기에 올라 익숙한 베이징 거리를 뒤로하고 서울로 향할 예정이었어요. 결심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저는 열린 마음과 공정한 시각을 갖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남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한국을 판단할 것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과제에 대해 생각했어요. 동네의 고요한 소리를 들으며 먼 나라의 밝은 도시 불빛과 다정한 목소리를 꿈꾸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을 바꿀 만한 놀라운 것을 찾게 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경험이 제 이야기를 이끌어주기를 바랐어요. 저는 이 과제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기회임을 마음속 깊이 느꼈어요. 한국이 진정 긍정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질문으로 가득 찬 마음과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앞으로 펼쳐질 모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던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고 제가 내리자마자 맑고 밝은 날씨와 시원한 산들바람이 맞이해 주었어요. 공항으로 들어서자 베이징에서 익숙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바닥은 깨끗하고 안내판들은 선명하며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구석구석이 정돈되어 보였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터미널을 지나며 직원분들의 친절한 미소를 보게 되었어요. 여행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길을 안내해주고 계셨었죠. 저는 낯선 나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좋았어요. 이곳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정말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현대적이고 깨끗한 공항 디자인은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움직이는 미래 영화 속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 짐 찾는 곳으로 향했어요. 대기실은 넓고 편안했었고 의자들이 많으며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한 구석을 찾아 노트북을 꺼내 첫 인상을 적기 시작했어요. 큰 창문으로 쏟아지는 빛과 공기가 바다와 잘 관리된 정원의 향기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글로 옮기고 있었어요. 짐을 찾은 후 도착 게이트 밖으로 나왔어요. 공항의 길고 매끄러운 도로와 깔끔하게 줄지어 서 있는 버스와 택시들을 보고 감탄했어요. 도로는 너무 잘 관리되어 있어서 아스팔트에 새겨진 밝은 흰 선들과 도로 양쪽에 늘어선 푸른 나무들까지도 세밀하게 보였어요. 전체 장면이 평화롭고 질서 정연해 보였었고 예상치 못한 평온함을 느끼게 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 중심가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우뚝 솟은 마천루와 사람들과 차량으로 북적이는 분주한 거리가 보였어요.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지만 모든 것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배열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며 서로 미소 짓고 있었고 심지어 교통도 마치 부드럽게 조율된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님과 담소를 나누면서 기사님께서 한국 사람들이 도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모든 것을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한국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저는 이 모든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이 제 리포트에 어떻게 담길지 상상해 보았어요. 택시가 마침내 멈추자 저는 분주한 도심 한복판에 내렸어요. 그곳은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유리 건물 뒤로 고풍스러운 지붕이 살짝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어디를 보아도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져 있어 마치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넓은 거리를 따라 걸으며 맛있는 음식을 파는 노점상을 보았어요. 갓 만든 국수, 매콤한 떡볶이, 달콤한 디저트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한 노점상이 인기 있는 한국 요리를 능숙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며 지글지글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와 저를 미소 짓게 했어요. 음식은 문화를 연결하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었고 저는 가능한 한 많은 현지 요리를 맛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서울의 모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모험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작은 공원을 방문하기도 했었고 벤치에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어르신들을 보기도 했어요. 공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의 무리도 보았었는데 그 음악은 한국의 깊은 역사와 활기찬 현재를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많은 새로운 인상을 받았어요.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제 머릿속에 있던 초기 의심은 점차 호기심과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 모든 경험을 리포트로 남기고 싶었어요. 호텔의 작은 발코니에 서서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이 새로운 곳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한국에 도착한 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세상을 열어보는 일이었어요. 제 여행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었고 이 놀라운 나라가 숨기고 있는 모든 작은 비밀들을 발견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을 탐방하러 나섰어요. 작은 호텔 방에서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로 따뜻한 죽과 신선한 과일을 먹고 나서 분주한 도심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상쾌한 아침 공기와 함께 즐거운 이야기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었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모험을 향해 웃음을 지었어요. 먼저 지하철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역으로 걸어가면서 깨끗한 거리와 넓고 잘 관리된 보도들을 보게 되었어요.
길을 따라 늘어선 건물들은 현대식 유리 마천루와 전통적인 한옥의 조화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가장 최근의 건물들 속에서도 작은 역사의 흔적을 볼 수 있어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을 걷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감탄했어요. 밝은 입구와 명확한 안내판들이 저를 올바른 승강장으로 이끌어주고 있었어요. 줄 서서 인내하며 안내 방송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감동했어요.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저는 재빨리 탑승했어요. 차 안은 넓고 조용했었고 부드러운 조명과 편안한 좌석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움직이는 그림 같았어요. 그 순간 질서와 평온이 저를 미소 짓게 했어요. 지하철을 탄 후 저는 서울의 유명한 쇼핑거리인 명동을 탐방하러 갔어요.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분주하고 생동감이 넘쳤어요. 다채로운 현수막과 네온사인, 작은 상점들이 길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고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하며 거닐고 있었어요. 거리 공연자들이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들의 에너지가 전염되어 군중과 함께 박수를 보냈어요. 더 걷다 보니 맛있는 간식을 파는 노점상이 많이 보였어요. 구운 밤 매콤한 떡볶이, 달콤한 와플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따뜻하고 매콤한 떡볶이를 작은 컵에 담아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간식을 즐기며 거리의 활기찬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와 음악, 그리고 음식이 요리되는 지글지글 소리가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모든 작은 디테일을 기록하기 위해 노트에 열심히 적었어요. 하루 중 후반에는 도시 한복판의 조용한 공원을 방문했어요. 그 공원은 분주한 도심 속의 평화로운 섬 같았어요. 가지런히 늘어선 나무와 벤치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갈길을 천천히 걸으며 잔디 위에서 행복하게 뛰노는 아이들과 소풍을 즐기는 가족들을 보았어요. 공원은 활기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한 친절한 노인분이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계시면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는데 저는 그분과 몇 분 동안 공원의 청결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의 다정한 말씀이 저에게 서울 사람 모두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느끼게 했었어요. 공원을 떠난 후 저는 유명한 문화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박물관은 크고 현대적이었으며 전통 한국 미술과 현대 디자인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전시물들이 가득했어요. 내부에서는 다채로운 그림, 섬세한 도자기,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각 작품마다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활기찬 문화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전시물을 거닐며 옛날 사람들의 삶을 상상하고 그들의 유산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노트에는 서울의 멋진 모습에 대한 관찰과 스케치 생각들이 가득했어요. 분주한 쇼핑 거리부터 고요한 공원까지 도시 구석구석이 질서, 아름다움,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담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의심은 점차 호기심과 감탄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 탐방이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이해하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비밀과 이야기를 발견할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오늘은 제 여행 중 가장 뜻밖의 따뜻한 경험을 한 날이었어요. 분주한 서울의 거리와 현대적인 건물들을 탐방한 후 저는 조용하고 푸른 공원에서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 공원은 분주한 도시 한가운데 있는 평화로운 오아시스 같았어요. 저는 부드러운 벤치에 앉아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뭇잎 소리와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여유를 찾았어요. 노트에 제 생각들을 적고 있을 때 가까이에 앉아 작은 새들에게 부스러기를 주며 웃고 계신 다정해 보이는 한 여성을 보게 되었어요. 용기를 내어 인사드렸더니 그분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민지 선생님이셨고 지역 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민지 선생님께서는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우 좋아하신다고 하시며 그 이유는 자연과 공동체의 중요함을 다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민지 선생님과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자연과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에 감탄했어요.
매일 아침 학생들이 공원에 모여 간단한 환경 수업을 듣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한 작은 친절한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인생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말씀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고, 저는 그 말씀을 통해 한국의 정신에 대해 소중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 후 오후 내내 공원을 걸으며 활기찬 학생 무리를 만났어요. 큰 나무 아래원을 이루어 앉아 웃고 떠들고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반갑게 초대해 주셨고, 저는 처음엔 약간 수줍었지만 기꺼이 그들의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학생들은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였고, 그들의 환한 미소는 저를 집에 온 것처럼 느끼게 했어요. 한 소년 지훈이가 특히 기억에 남았었는데, 그는 학교에서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상에 질문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그의 반에서는 서로 다른 도시들이 어떻게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학생들의 열정에 매료되어 그들의 일상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였어요. 학생들은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맛있는 길거리 음식, 깨끗한 공공장소,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들의 흥분된 목소리는 전염되어 저도 함께 기뻐하게 만들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제가 가졌던 의심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젊은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국이 친절과 배려,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활기찬 대화 후 한 학생이 공원의 비밀 장소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하였어요. 우리는 꽃이 만발한 덤불 뒤의 좁은 길을 따라 함께 걸었어요. 그 길은 오후 햇살 아래 반짝이는 작은 연못으로 이어졌어요. 연못에서는 오리들이 고요하게 헤엄치고 몇 마리의 잉어가 연꽃 사이를 살며시 지나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아름다움에 저는 멈춰 서서 마치 현지인들만 아는 작은 보물을 발견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연못 옆에 서서 오늘 만난 새로운 친구들에게서 배운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분들의 열린 마음과 자신들의 삶을 나누려는 열정은 한국의 진실되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때로는 가장 좋은 이야기는 조용한 순간과 공동체에 대해 깊이 배려하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만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민지 선생님과 학생들과 진심 어린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와 미소를 제 리포트에 꼭 담아내리라 약속했어요. 여행은 단지 유명한 명소들을 탐방하거나 인상적인 사실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따뜻한 환대 덕분에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속 깊이 감사와 감동을 느끼며 걸었어요.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서 소중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저는 낯선 이들의 친절, 한 줌의 미소가 만들어내는 진정한 아름다움, 그리고 한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이 멋진 경험들을 집에 돌아가 모두와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서울 중심에 있는 박물관을 방문하였어요. 박물관에 들어서자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전시장에는 아름다운 그림들, 고대 도자기,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각 예술 작품은 한국의 긴 역사와 깊은 전통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 부드러운 안내 방송을 통해 모든 유물들이 소중히 보존되어 왔고 과거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었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이로 인해 저는 한국이 단지 현대적이고 빠른 발전만 한 것이 아니라 풍부한 유산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천천히 박물관을 걸으며 제 마음속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어요. 제가 이 여정을 시작할 때 가졌던 의심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어요. 저는 한국이 가르쳐 줄 것이 별로 없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박물관 구석구석에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용감한 왕들과 지혜로운 학자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단결과 노력으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들의 결단과 친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었어요. 박물관을 나선 후 저는 한 역사 궁궐 근처의 조용한 거리를 산책하러 나섰어요. 궁궐 부지는 넓고 정성껏 가꾸어진 정원들로 가득했었어요.
키 큰 나무들과 선명한 색으로 피어난 꽃들을 보면서 저는 돌로 된 벤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연의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어요. 평화로운 순간, 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을 곱씹어 보았어요. 마치 이 나라가 언제나 과거로부터 배워 미래로 나아가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저는 한 현지 가이드인 수진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수진 씨는 밝고 에너지가 넘치셨고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수진 씨는 많은 한국 가정이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축제, 옛 풍습, 그리고 서로 돕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가 왜 제 나라와 다른 느낌을 받는지 궁금해하자 수진 씨는 환한 미소로 한국에서는 옛것과 새것을 모두 존중하고 있어요. 과거에서 배우지만 변화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항상 나라의 힘은 크기나 경제력에서만 나온다고 믿었었지만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공원에서 만난 친절한 학생들, 지하철역에서 마주한 따뜻한 미소, 그리고 거리의 차분한 질서 등 모든 순간이 한 나라의 진정한 마음은 일상 속의 작은 배려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처음 가졌던 의심은 마치 아름다운 하늘을 가리는 어두운 구름과 같았었는데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구름이 걷히고 밝은 이에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음에 기뻤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주변의 모든 작은 디테일들을 유심히 관찰하였어요. 상인이 고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 분주한 거리에서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골목에서 웃으며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 등 모든 작은 순간들이 한국이 진심과 영혼이 깃든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이해가 영원히 변해버렸음을 확신하였어요. 작은 나라라도 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었고 모든 나라마다 고유한 이야기가 있으며 그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마음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 찼었고 이 발견들을 집에 돌아가 모두와 공유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진정한 위대함은 크기나 힘이 아니라 서로에게 보여주는 친절과 배려에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새로운 깨달음은 제 여정에서 받은 소중한 선물이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임을 믿었어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떠날 준비를 하면서 기쁨과 아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아침에 천천히 짐을 싸면서 지난 며칠간 쌓은 추억들을 되새겼어요. 제 마음은 배운 교훈들과 맺은 우정들로 가득 찼었고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게 남았어요. 체크아웃하기 전에 저는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카페를 마지막으로 방문하기로 하였어요. 그 카페는 창문이 넓어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왔었고 아늑한 구석자리를 찾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하였어요. 차를 홀짝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들이 서로 미소 지으며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구나라고 느꼈어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날의 소중한 생각들을 적기 시작하였어요. 글을 쓰고 있을 때 친절한 바리스타 분께서 다가와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분의 밝은 미소와 진심 어린 목소리에 따뜻하게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카페와 주변 동네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그곳 사람들이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분의 말씀은 때로는 가장 단순한 친절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그분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인연을 맺은 것에 감사를 표하였어요. 카페를 떠난 후 저는 서울의 익숙한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얼마 전에 만난 많은 친구들을 만난 작은 공원을 지나쳤어요. 공원은 이제 조용해졌었고 높은 건물 너머로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은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자연의 소리를 실어 나르고 있었고 저는 분수 근처의 벤치에 앉아 해지는 모습을 감상하였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에 저는 제 여행을 곱씹어 보았어요.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던 설렘,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거리, 따뜻한 미소들이 가득했던 순간들, 활기찬 지하철과 맛있는 길거리 음식, 그리고 명동의 활기찬 에너지들, 이 모든 경험들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초기의 의심은 점차 감탄과 존경으로 녹아내렸어요.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마음과 역사, 희망이 가득한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오늘 배운 모든 것들을 공유하였어요. 풍부한 전통, 현대의 에너지, 따뜻한 사람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였고, 친구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여러 질문을 해주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진정한 힘은 사람들끼리 보여주는 친절과 존중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말하였고, 친구도 동의하며 저와 더욱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으셨어요. 호텔로 돌아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어요. 감사와 희망의 감정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이 여행은 제 한국에 대한 시각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변화시켰어요. 모든 나라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으며 마음을 열면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호텔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리포트 문장을 쓰기 시작하였어요. 한국의 따뜻하고 환영받는 정신, 깊은 역사, 그리고 밝은 미래의 약속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어린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으로 썼었고, 어디를 가든 배운 선함을 나누겠다는 약속으로 리포트를 마무리하였어요. 노트북을 닫고 책상 램프를 끄면서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동안 얻은 교훈과 추억은 영원히 제 마음에 남아있겠어요. 마치 모든 차이를 축하하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소중한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속으로 이것은 서로 배우며 살아가는 세상의 시작일 뿐입니다. 라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일상이라 느끼지 못하는 한국의 감사함을 느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